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 경제적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노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에 접어든 이들도 많을 텐데요. 안전한 노년을 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17.5%로 이제 3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영국이 50년, 미국이 15년 걸린 거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고 일본보다도 빠른 겁니다. 이 속도라면 2041년엔 전체 국민 셋 중 하나가 노인이고 2048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더 많은 인구가 고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생활 형편 어떻습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 가난한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즉 중위소득보다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쪽이 4.3%로 가장 낮았고요. 미국과 일본은 20%대, 영국과 캐나다, 독일은 10%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가난한 노인들이 가장 많고 또 빠르게 늘기만 하는 나라에 속하는 거네요. 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독사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고독사 한 3,300여 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59%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65살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하는 비중은 56.7%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노후 준비하지 않은 비중은 43.3%나 됐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노후 준비를 뒤늦게 시작한다 해도 사실상 기댈 수 있는 수단이 많진 않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노후 준비를 하는 65세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에서 공적 연금이 59.6%로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시절부터 모아뒀던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이었고요. 부동산과 주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런 수단으로만 버티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65%나 됐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13.4%포인트 높아졌는데 정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었고 아들, 딸이나 친척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많아진 건데요. 지난 5년 동안 고용시장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특히 60에서 65살 사이 고령 취업자가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은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10% 이상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네, 정년을 넘기고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정년 연장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49.4세입니다. 최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이들이 가장 많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받기까지 15년가량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이 필요하지만 60세 이상 취업자의 26.1%가 중위소득, 즉 194만 5천 원에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도 따로 지원을 늘렸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그 정년을 폐지하거나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합쳐서 계속고용제도라고 부르죠. 정부에서는 계속고용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올해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노동 조건이 무시된 채 새로 고용되는 만큼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60살인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한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지만 기업으로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데요. 네, 현재 임금 체계 아래에서는 정년 연장이 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견해차가 아주 큽니다. 네. 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원할 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 조항에 따라 65세가 된 노동자는 희망에 따라 퇴직하거나 5년 더 일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70세까지로의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 올해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을 위해선 경직된 근무 체계와 호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내후년이면 고령층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개혁의 하나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논의 과정 더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노인의 빈곤과 질 낮은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또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요.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